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지, 도, 썰 맞나요? 네, 오늘은 교육 이야기. 학교와 교육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이제는 광주 교육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입니다. 광주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김용태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셨어요. 정말 큰 차이로 1위를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와. 이제 감사합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이렇게 심하게 여론조사로 이렇게 이제 추세를 보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여론조사 과열지구입니다. 광주가 이제 전남까지 합쳐지면 그런 데서 뭐 1등을 여러 번 하면 기분이 좋죠. 일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시민학교를 넣으니까 좀 많이 놀라간다 이런 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무현 시민학교를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역민의 어떤 그런 향수가 깊어서 이게 잘 나올 거라고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가 너무 심했고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벽에라도 외쳐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즈음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때렸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무현 재단 활동을 하게 됐고 또 저에게 교육 경력이 많으니 시민학교를 좀 통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그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많은 좋은 반응을 보내주셨죠. 네. 네. 김 기자랑 같이 가다가 네. 후보님 자체가 그냥 노무현하고 되게 닮으신 것 같다.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보내드렸잖아요. 저도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잘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그분의 어록을 이렇게 쭉 보거나 그분의 이력을 한번 봤더니 항상 낮은 데에서 최선의 열정을 다하셨던 대통령. 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살아생전에 좀 어떻게 좀 옷깃이라도 좀 잡고 좀 그럴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살아생전에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이제 생전에 계실 때는 뭐 문제만 생기면 다 노무현 탓할 정도로 되게 여론이 사실 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그랬죠. 보면 이제 그런 또 국민 전체의 그런 심리적 부채감이 또 돌아가시고 나서 또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김 기자님의 그 사람이 알고 싶다 해주시죠. 현재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용태 출마 예정자님은 전남 한평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보낸 후 전남대 물리교육과를 나오셨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생운동에 참여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잠시 제적되었는데요. 이때 광주 남구 송암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 등에서 몇 년간 노동을 하셨습니다. 이후 다시 군복무를 마치시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해남에 있는 부평중학교 등에서 임시로 교편을 잡으시다가 96년도에 임용고시 합격하시고 교사가 되셨습니다. 첫 발령지는 전자공고였는데요. 당시 전자공고는 개교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개교 첫 해에 전자공고에서 시작해서 2025년 4월까지 약 30년 동안 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맡으셨고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노무현 시민학교장을 맡아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직을 이제 은퇴하시고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와. 네, CGI 센터 이 자리가 옛날에 방죽이었어요. 아. 방죽이었는데 저수지 같은 거. 네. 이번에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 자리에 이게 들어서 있네요. 제가 이 송화동에가 한 제 청춘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네. 뭐 어떤 청춘의 히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이 뒷동네가 자연불학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정비공장 일을 하면서 저 뒤에 그 옷 만드는 어페럴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추석 때
추석 보너스 좀 많이 받자라고 유인물 뿌리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교도소를 한 3개월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 데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월급 8만 원짜리 시다 생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도장 반장까지 하다가 이제 학교로 갔으니까 도장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최고의 기술에 올라 있었죠. 자동차 페인팅 공. 자동차 학과가 광주 전자원고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광주에. 그때 첫 해부터 교사로 해서 20년 넘게 거기에서 자동차 교사로 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하고 뭐 수업을 하는데 실제 자동차를 놓고 실제 도장을 하면서 가르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학교에서 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 공장을 설립하고 그 공장형 수업 체계를 12년 동안 전자원고에서 운영을 했었죠. 네. 사실 선생님이 이제 특성화고에서 교사를 하셨는데 네. 거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막 노동 현장에 취업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교사가 되기 전에 이제 그런 현장에 몇 년 계신 게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 아까 8만 원짜리 시다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밥을 못 먹고 다녔어요. 그게 그때 당시 고통스러운 노동자의 삶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런 삶에다가 아이들을 보낼 때 참 어른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더 좋은 교육 여건과 더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서 더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일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한결같은 자신의 소망일 겁니다. 교사로서도 저는 그 소망이 다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그런 그 아이들을 위한 소망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좀 전달될 수 있는 교육 환경 만들고 그런 우리 아이들을 키워놓고 버르장머리도 좀 있고 좀 어른도 잘 대접하라 이렇게 좀 호통도 치고 싶었습니다. 애들한테 해준 건 없으면서 호통 칠 수 있는 사람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해줄 걸 다 해주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가 교육감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현재 광주 교육에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예, 신뢰의 실종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실은 붕괴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과 내용이 믿음이 없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인성과 인품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교실은 바로 뭐 붕괴 현장이죠. 그런데 또 그런 선생님을 믿어주는 교장 교감 선생님, 또 그런 교장 교감 선생님을 믿어주는 교육청의 높은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교육감님, 그리고 그런 교육청을 믿어주는 시민들, 믿음의 연쇄사슬이 우리 광주 교육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 변화 이끌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믿음 안에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후보를 보니까 이제 후보님은 전교조 광주 지부장 하시고 전자공 교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네. 오경미 국장님도 중학교 교장을 하시고 교육행정 쪽에서 이제 교육국장을 하시고 네네. 정성욱 지부장님도 전교조 광주 지부를 하셨는데 네. 뭔가 세 분이 되게 비슷한 경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다 광주 교육에서 네. 다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 다들 그 피와 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또한 투명하게들 살아오셨죠. 교육 행정을 하시는 분은 투명해야 됩니다. 유리알 쳐다보듯이. 욕심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학생 교육을 하는 사람이 엉뚱한 욕심 부리는 것은 시민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잘 분별해 주셔야 되고 살아온 과거를 잘 살피셔서 그가 어떠한 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봐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진짜로 그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가져올 세상이 어떻게 될 건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어떠한 인간형을 가져야 되는지를 많이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끄집고 갈 것이냐. 요거 좀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광주 전남 통합 교육감을 뽑으면은 그게 우리 후보님께 호재인가요? 아니면 악재인가요? 저에게 호재 악재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의 학생들에게 호재일 것인가 악재일 것인가. 그리고 광주 전남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지극히 그냥 그 정치적인 멘트 아닙니다. 아 정말 내가 부끄러워지는 우문현답이다. 와. 네, 정말 네, 제가 네. 바라던 답변이었습니다. 아, 예, 예. 제 스태프분들도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가 지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최근에 교권 문제가 되게 핫하잖아요. 네. 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도 되게 많아진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밖에서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학부모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어떤 후보님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교직 30년 동안 뭐 담임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법이 무서워서 아동 학대법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다가는 법적 고소 상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동 학대법과 선생님의 학생 지도권이라고 하는 게 충돌되기도 하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이 학생들 그 교실에 있는 20여 명 넘는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안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하면 대부분의 99%의 우리 학생들은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우리 교육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바닥부터 무너지는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문제가 많고 또 학부모들도 여러 민원이 많고 학교가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도 많아졌지만 그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은 그런 도전을 더욱더 가열차게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려는 그 열정을 더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 전남 통합이 되면은 예. 광주 전남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교육감 직속팀에서 이 모든 교권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규모면도 그렇고 좀 걱정되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육감 직속팀이라고 교육감 바로 옆에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그런 팀들은 적어도 한 학교에 한 명씩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고 하면 뭐 지역별로 바로 저 5분 안에 뛰어갈 수 있는 이제 여러 학교니까 초중고를 다 망라하고 예를 들면은 광주 첨단이다 그러면 첨단에다가 그런 어디 학교에다가 그런 팀을 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 오면 바로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가장 경험을 갖고 현장 교사들과 소통이 능한 분. 현장은 교사들이 가장 잘 알죠. 매년 그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매년 새로운 신입생을 받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전남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필요하고 또 광주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근데 문제는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육감.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양시도 교육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단점대로 서로 보완해 갈 수 있는 이것을 선생님에게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을 사람 없어요.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광주 전남에 근무하는 평교사 선생님들이다. 그리고 교육행정직에 근무하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시다.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밸런스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밸런스 이슈 민원을 100건 받는 교사 보호 대 억울해서 1인 시위하고 있는 학부모 1명.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까? 당연히 민원 100건 받는 교사 보호가 우선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억울한 학부모를 외면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밸런스 게임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먼저라면 민원을 100건 받는 교사를 보호해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 교사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사와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대다수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우선입니다. 예. AI 전면 도입 교실, 그다음에 AI 완전 차단 아날로그 교실.
AI 전면 도입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이 AI 전면 교실을 선언하겠습니다. 문제 학생 1명 퇴학시키기 대 학급 전체 학습권 붕괴 방치. 학습 전체 학습권 붕괴를 방지해야죠. 이건 뭐 방치입니다. 방치? 네. 안 돼, 안 돼. 그럼 그렇죠. 문제 학생 1명 퇴학시켜야죠. 네. 이건 문제 학생 1명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시험 아예 없는 학교. 시험 위주로만 운영되는 학교. 차라리 시험 아예 없는 학교가 낫죠. 네. 시험이 없어도 충분히 아이들은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줄로만 세어버리면 아이들의 성장은 하나의 잣대로 봐버리면 성적 위주로만 봐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만 비대해지고 어느 한쪽은 왜소해지면 반드시 그 학생은 전체적인 인생 속에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른 성장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역량의 증대는 도모할 수 있다. 네. 저희 교육청 운영 방식 중에 네. 하나만 고른다면 네. 정부 지자체와 충돌하더라도 교육청의 소신을 고수한다. 네. 아니면 정책 타협을 통해 예산을 극대화시킨다. 처음에 했던 게 뭐죠? 소신을 지키는 것? 소신을 네. 지키는. 예. 소신은 지키는데 정부 지자체 계속 충돌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정부 지자체랑 잘 협업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따고 더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예, 진짜 미래 하나만 교육을 그래서 둘 위해서는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예, 하나만 선택하시면 예, 그것은 지자체와 협력하는 쪽으로 교육감의 하겠습니다. 소신을 버리고. 예, 제가 저 소신 버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면서 막 말로 맞는 것처럼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 아 진짜 확실히 공감 네. 능력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갑자기 여기서 공감 능력은 왜 나오는 거죠? 아니, 원래 방송 이 컨셉입니까? 두 아. 분 사이가 특별한 겁니까? 아, 컨셉입니다. 컨셉입니다. 컨셉? 아, 컨셉이구나. 저희는 이제 방송 딱 끝나면은 이제 네. 공식적으로 아, 뒤도 예. 안 보러도 보고. 아니, 네 무서우신 분입니다. 아니 변호사님들이 본래 좀 법률가들이 날카롭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지만은. 저희 신지동소에서는 개그맨을 담당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후보님께서 광주 교육감이 왜 내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 교육 경력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이제 교사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학교 숙직실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숙직할 때 가리방도 좀 대신 긁어드린 적도 있고 선생님들 궤도도 좀 많이 그려드렸어요. 아버지가 미술 선생님이라 제가 좀 뭐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궤도도 많이 그렸던 기억이 있고 그 덕에 제가 교사 인턴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교사인 아버지 밑에서 교사 인턴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김용태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노무현 정신을 우리 광주 학생들과 깊이 있게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광주가 끊임없이 민주화의 성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계의 이 민주주의 파수꾼이 되는데 우리 광주 학생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후보님이 따뜻한 시선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을 바라보고 가슴에 있는 불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지. 동. 널. 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